안녕하세요. 조원장 켈리입니다. 저는 요새 좀 바빴어요. 왜냐면 일단 겨울방학이 됐고, 그리고 제가 월화수목금 이렇게 수업은 하고 있지만 월수금에는 좀 고학년에 월수금만 오는 반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맨 뒷타임에 있는 거를 방학이니까 맨 앞타임으로 당겨서 수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월수금 수업을 진행하니까 남은 화목 오전에는 제가 방학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특강은 일단 한 타임만 딱 잡아서요. 그 타임에 올 수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그 한 타임 안에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한 타임 안에서 그 전부 다 같은 방학 특강을 하나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수 있는 딱 이렇게 한 개, 뭐라 그럴까요? 딱 맥시멈으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저는 수업이. 저는 하루에 6개 이상은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타임 정도가 저는 딱 맥시멈인 것 같고. 그래서 방학 특강을 아무리 내가 뭐 오전 시간이 많이 남는다 하더라도 더 할 수가 없어요. 저의 체력이 그렇고. 일단 목을 또 많이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한 6개가 진짜 최대 클래스인 것 같아요. 제가 하루에 진행할 수 있는. 뭐,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네, 그래서 방학 특강을 딱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지를 띄웠고요. 일단 이 클래스 같은 경우가 일단 뭐 천차만별인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수업은 당연히 이렇게 여러 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번 겨울 특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맞춤별로 부족한 점을 골라서 이렇게 특강을 들을 수 있게끔 좀 전략적으로 공략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특강을 짜놨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제 거 이거 특강 공지를 보시더니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어떻게 한 타임에 다 할 수가 있냐. 특강 수가 왜 이렇게 많냐. 근데 지금 저희가 특강을 반 정도 진행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진행하면서 느낀 게, 와, 진짜 특강 안 한 아이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정도의 어떤 고퀄의 특강이 진행 중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면 일단 아이들이 실력이 정말 많이 느는 것 같고요. 지금 벌써 아직 6회? 뭐 6회 정도밖에 안 했어요. 8회인가? 예, 근데도 정규 수업을 함에 있어서도 아이들의 실력이 많이 느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특강이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됐고요. 그리고 특강비는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저렴하게 했어요. 주 2회 80분 이렇게 10만 원으로 세팅을 했는데요. 좀 제 기준으로는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어머님들이 먼슬리로 저한테 이렇게 원비를 지불하고 계시고, 뭐 그거와 맞먹게끔 특강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특강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저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특강은 아니에요. 그래서 80분 이렇게 12회니까 나눠보면 정말 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님들도 이게 저렴하다는 거를 아실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이들이 진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시험을 봐서 스스로 수정을 하고 저한테는 마지막으로 결과물만 저한테 확인을 받는 그런 구조로 하고 있고요. 당연히 제가 개입이 필요한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개입되어서 어떻게 우리의 서로의 에너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면서도 학습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이렇게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특강이 사실 뭐 10명 초반대가 모집이 됐는데 좀 아쉬운 점이 제가 이 공지를 하는 시기를 좀 놓쳤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미 방학 방과후를 신청하고 난 다음에 제 공지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 기대만큼은 받지 못했지만, 그리고 또 1학년 아이들은 제가 특강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문법 특강이 항상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요거 조금 자랑인데, 그 문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단 저학년들은 제가 그렇게 깊은 문법을 하고 있진 않아요, 여기 자체에서. 그래서 그 타임 아이들은 뭐 문법 특강이랄 거가 아예 없는 거고, 좀 고학년 아이들은 계속 문법 특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진짜 정규 수업 중에 아주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의 느낌으로 구멍 없는 문법 수업을 제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특강을 어떻게 좀 정규 수업을 할 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난 더 채우고 싶은데 시간이 모자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영역 위주로 저는 특강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원장님들도 특강을 어떤 거를 넣지, 이번 특강은 어떤 걸 하지 생각하시잖아요. 항상 그 수업을 하시면서 조금 보강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 그런 영역의 어떤 컨텐츠를 생각하셔서 특강을 구성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 또한 지금 모든 특강을 다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평소에 하고 있던 특강, 그래서 평소에 하고 있던 걸로 플러스로 더하는 그런 수업은 없어요. 그래서 정규 수업은 이 특강 이외의 다른 곳에서 다 메꾸고 있고, 이 특강은 정말 새로운 것으로만 구성된 특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번 특강이 끝나면 이렇게 아이들이 이 12회 특강 동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고 그 결과물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공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워서요.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특강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외부 특강 문의도 많았어요. 뭐 대기를 걸어놨는데 겨울방학에 특강은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 학원에 다니지 않고 있는 그런 아이들, 교수에 다니고 있지 않은 아이들에게 많은 효과도 홍보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좀 호재로 작용할 그럴 가능성이 있었지만, 조금 더 내실을 다지기 위해 우리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외부 특강은 뺐고, 그래서 우리 재원생들 위주의 특강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요 컨설팅 얘기는요, 이 원장님은 컨설팅을 받기 직전까지도 고민을 하셨다는 게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컨설팅을 들어서 이제 좀 그 기반을 좀 닦고 시작을 해야겠다 할 수 있지만, 이 원장님처럼 3일 후에 오픈인데 오셨던 분은 진짜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불안하셨대요. 그래서 학부모님이 근데 저는 그 불안한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이걸 가지고 가르쳤을 때 정말 내가 이 교육의 어떤 결과물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이런 차이가 이런 확신과 불확신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3일 후에 오픈이셨기 때문에 벌써 저한테 오셨을 때 이미 교실 어떤 구도라던가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학습 기기를 전부 구매해 놓은 상황이셨고 이미 교재 같은 것도 다 세팅이 끝나신 상황에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정말 드물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사용하시려고 하셨던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재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프렌은 아닌데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보고 네 그러면 선생님은 이거 수업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를 여기까지 끝나면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나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정말 단순하죠. 영어 교육을 함에 있어서 가장 나와야 하는 그런 대답 조차도 조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컨설팅을 다 진행하시고 나서 저에 대한 어떤 제가 가르치고 있는 방식에 대한 어떤 확신을 드셔서 제가 하는 시스템에 맞춰서 모든 걸 그래서 다 변경하셨대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컨설팅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확신이 좀 있으시고 부모님들한테 상담할 때도 마음이 너무 편하시대요. 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본인 것으로 녹여내서 이렇게 잘 표현하시면 네, 좋은 교수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켜서 하다 보면 또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네, 혹시 줌을 수업을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제가 요새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렇게 확산세가 꺾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되면서 들쑥날쑥 저 오늘 뭐 아빠 회사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오늘 쉬어야 돼요. 어때야 돼요. 진짜 계속 자가격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는 보면은 유예를 시켜주거나 차감을 해주거나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줌으로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모인 아이들은 여기서 같이 수업을 하고 또 줌으로 참여한 아이들은 저랑 이렇게 컴퓨터로 켜가지고 줌으로 같이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뭐 컨설팅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수업을 함에 있어서 이게 제가 줌으로 일반적으로 쭉 끌어가는 방식이면 아무래도 초등 저학년이나 뭐 이렇게 조금 공부를 이렇게 소홀히 하는 아이들은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게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또 그렇게 계속 끌어가는 수업이 아니고 자기 주도와 제가 어떻게 인도하는 그런 어떤 수업이 조금 병행이 돼 있다 보니 정말 저는 한 시간이 벌써 끝났어? 라고 할 정도로 눈 깜짝할 새 지나가거든요. 저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줌 수업을 되게 힘들어하세요 선생님들이.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서 막 그거를 다 이끌어내시려고 하니까 힘든 건데 사실 이렇게 많은 시스템의 조력을 받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줌 수업을 제가 이렇게 할 때 이것도 좀 스킬이 필요해요. 하다 보니까 굉장히 늘고 네 그리고 또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학부모님들이 계속 그렇게 같이 청강을 하고 계신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줌 수업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저의 수업에 있어서 굉장히 아이들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시스템 활용을 함에 있어서 이 정도의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되게 줌 수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하고 줌 수업을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은 만약에 여행을 가요. 막 5일, 7일 여행을 간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수강료 같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근데 거의 요새 어머님들은 옛날 어머님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언급을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혹시라도 싶으시니까 한 번씩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수업을 못 들으실 상황이시면은 줌 수업에 들어와 주세요. 그런데 이게 좀 뒷타임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간다 쳐요. 하지만 모든 활동을 다 끝내고 이제 들어와서 좀 쉴 때 이렇게 수업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또 놀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딱 중간 타임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한두 시에 어떻게 수업을 들어왔다가 또 놀고 그래요. 네, 여행을 갔으면은 실컷 놀아야죠. 그래서 그런 좀 무리가 되는 그런 부분은 제가 녹화를 해드려요. 그래서 아예 녹화를 해드려서 그 시간이 되실 때 시청을 해주셔서 아이를 조금 이렇게 공부를 시켜주세요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그 아이가 녹화본을 볼까요? 그러면은 녹화본을 그러니까 봤는지 확인하는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고학년 애들한테 많이 쓰는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진도 같은 거 나갈 때 가끔씩 이렇게 아무개야 너가 이거 한번 풀어봐. 그러니까 결석한 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를 그 문제를 풀어보라는 걸 내가 몇 번에서 불렀는지를 표시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저 7번에서 몇 번에서 불렀어요. 이런 식으로 해온 애들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하고 공부를 잘 해온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고학년은 그거 하지만 저학년 같은 애는 우리는 스탬프 제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업엔 참여 못했지만 수업에 참여한 거나 다름없이 우리의 그 학습을 완료했다. 이러면은 전 그 아이에게도 출석 스티커 뭐 다른 여타 스티커들을 다 부여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꿀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줌 수업 그 녹화본 내에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서 그 아이가 어떤 부분에 나왔는지 스스로 나한테 알려주면은 정말 잘 공부를 했구나 라고 제가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근데 저는 이제 학원 근무를 할 때 제가 원장의 지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강사의 시절이었죠. 그때 제일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장님이 뭐 얘가 뭐 수요일에 결석을 했으니까 뭐 금요일에 보강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어머님들이나 선생님들도 단순하게 내가 이제 다음 스케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애가 해가지고 보강을 한대서 보강을 어떻게 해줘요? 시간이 없고 그런데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보강의 퀄리티가 사실 실제로 정말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지 보강이 그 정도의 그냥 본 강의처럼 효과가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냥 숙제를 집에서 안 하고 여기서 한다? 그냥 그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연구를 하셔서 그 보강을 채워주는 방식, 저는 그걸 선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제가 책임을 다해 내 수업을 빵꾸 안 내고 그렇게 시간 내에 저는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그렇게 이머전시한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에 수업을 못 오면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수업료가 아깝고 그래도 그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의 수업에 책임을 다하듯이 부모님들도 저와 한 약속, 그 시간은 수업을 최우선으로 두고 스케줄을 짜셔야죠. 그래서 만약 그게 불가능할 수는 그 책임을 학원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또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제가 먼저 줌을 이렇게 제안 드리고 하니까 또 어떤 학부모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와, 지금 이제 어디 초등학교에서 빵빵 터지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여기 교육계가 여기 시장이 아주 마비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술이고 피아노고 다 이렇게 수업을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했더니 와, 선생님은 진짜 미리미리 이렇게 다 세팅을 해주시니까 수업이 이렇게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저희 시스템을 사용해서 그런 게 줌 수업을 좀 매끄럽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런 궁금하신 분들도 제가 이렇게 만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말인데 토요일이네요. 좀 마음이 편하네요. 네, 그래서 내일까지 잘 쉬시고요. 또 월요일 한 주 화이팅 하시기 바래요. 바이바이.